자, 그런 가운데 그러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도 신고가 돌파 랠리를 이어갑니다. 11만 9천 달러까지 상회하면서 12만 달러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 또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 시황,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죠. 자, 먼저 이번 한 주에 대한 주요 관전 포인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뉴욕 증시 안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코인 시장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이슈로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쪽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도 30%대 관세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관세보다 더 높은 수치의 관세를 주말 사이 유럽에게 새로 매겼는데요. 기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한테 매겼었던 관세가 20%였는데 거기서 10% 인상한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기존 25%인데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10%에서 50%로 지난주에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됐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는 25%대 관세였다가 35%까지 상향으로 조정이 되면서 어쩌다 보니 한국을 빼고 주요국들은 전부 다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매길 거냐? 물론 시장에서는 협상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가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고율 관세를 진심으로 매길 수도 있다라는 시각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 예상치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10% 내외의 관세가 예측이 됐다가 4월에 상호 관세를 높이 예측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25% 이상의 관세까지 평균치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계속해서 15% 정도의 관세율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서한 발송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15% 이상의 평균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새로운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총 25곳이 이 관세 레터를 받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도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따른 변수가 코인 시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지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CPI, 목요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E 데이터에 대한 전망과 예상치를 미리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게 PCE 물가 지표인데, 그 물가 지표 자체는 7월 FOMC 이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 FOMC 이후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물가 지수의 시장들이 좀 집중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 중요한 CPI와 P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건대 CPI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안에서도 지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미미했지만 6월, 7월, 8월 그리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관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알베르토 총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말 사이 이야기를 내놨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6월에 관세 증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6월부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부터는 실제로 지수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튀어오르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주는 명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까지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도 신고가 돌파 랠리를 이어갑니다. 11만 9천 달러까지 상회하면서 12만 달러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지금 비트코인은 세계 자산 6위권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2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과 함께 전 세계 자산 6위고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조금의 추가 상승만으로도 아마존을 웃돌 수 있고 혹은 아마존의 주가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비트코인과 아마존의 위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 세계 1위, 부동의 1위 자산인 금의 시가총액에 도전하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세계 순위 4위권 자산에 비트코인이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고래들의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베이스에서 이 고래들의 주소수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이번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급등했던 건 바이낸스 안에서의 고래들이 주도를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한번 팍 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직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나왔었던 거래량이었는데 바이낸스의 고래 주소가 신고가를 경신시켰다라는 점이 시장 안에서는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라던가 이제 스테이블 액트 등등등 여러 가지 좀 법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경우도 70점 이 그리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탐욕이긴 합니다만 극도의 탐욕 상태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와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량 모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싫어하면 비트코인에 숏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비트코인 롱에 베팅을 걸어라 이 말이죠. 돈 벌고 싶으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거에 확신을 가져라 라는 의미인데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2주 동안은 스트래티지 회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해주지 않았지만 간밤에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돌아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암시글을 남기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존재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체 중에서 2.8%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3%에 달하는 59만 7천 개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데 만약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 자체에 대한 재무 상태가 위험하게 된다면 스트래티지사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빚을 내서 산 거잖아요.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비트코인 최대 청산 위험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회사채를 빌려올 때 3년짜리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3년 안에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안에서의 구원주 같은 역할이지만 어느 순간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대중의 관심은 되려 낮은 상황이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매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고 있다. 가격 상승 진입 시기를 놓쳤다. 라는 판단의 내용도 있고요. 지금 12개월 동안 구글의 검색 지수가 35점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이 90일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 5년 동안 100점 만점 중에 25점까지 내려갔던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추후 이 비트코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놓고 전문가들도 여전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비트코인이 아직도 광란의 시기에는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안에서는 아직 과열이 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물과 선물 간의 음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점차 낙관적인 분위기로 시장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과거 이 격차가 양수로 전환됐을 때 비트코인이 파생 상품 시장의 레버리지와 포모에 의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격차는 여전히 음수 영역에 있고 추세는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표가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상장사의 수가 120%나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블루웨어 솔루션 산하의 연구부서에서는 올해 기업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상장사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수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 시장을 비트코인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주로 신생기업이나 지명도가 낮고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25년 말까지 최소 36개의 상장사로 추가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140개 정도의 공기업 대비 25% 증가된 수치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아직도 과열에 대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계속될 수가 있겠고요. 또 플랜B 전문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2023년에 내놓았던 예측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50만 달러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으로 12만 달러 돌파에 성공해 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올해 연말 수십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알트 쪽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들어왔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한국 쪽에서의 물량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이 업비트 안에서의 거래량인데요. 다른 거래소들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되려 바이낸스, 초록 색깔이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말 사이 XRP의 매도 사례가 나온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XRP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내를 기반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순매수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한국 자체가 XRP 랠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는 7월 18일 프로쉐어즈에서는 XRP 선물 ETF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해당 날짜 전후로 해서 XRP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주말 사이 굉장히 핫했었던 솔라나 기반의 이 펌프 다펀 ICO 사태도 함께 좀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세일 12분 만에 마감이 됐는데 약간 여러 거래소에서는 이 펌프 토큰을 판매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사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매수를 눌렀던 사람들은 매수가 안 됐고 또 뒤에 매수를 누른 사람들이 먼저 물량을 받는 등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래소들이 해당 시간 안에 정말 매수를 했으면 그 물량을 확보해서 주겠다라고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340개 월렛에서 이 펌프 프리세일 물량의 60%를 싹쓸이를 하면서 물량이 상당히 일부 주소로 쏠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2분 만에 프리세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펌프다펀은 ICO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틀 정도, 오늘 저녁 정도면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펌프다펀의 거래량과 함께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라나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주요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이어 차트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매매 타점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